안녕하세요. 친절한 양효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만성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만성염증 좀 그냥 언뜻 듣기에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시죠? 그런데 이 만성염증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염증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성염증이란 말을 잘 안 썼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균이 감염돼서 균과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 그래서 이건 보통 급성 반응이거든요. 급성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급성 염증은 항생제를 쓰거나 또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로도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됐었는데, 만성염증은 시간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많은 시간들에 걸쳐서 조금씩 알게 모르게 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질병이 딱 진단이 되면 내가 왜 이 질병에 걸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환자분들이 의아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만성염증으로 생긴 질환을 보면요, 그 만성염증을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기보다도 거기에 맞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임시 대응책으로만 약물이 계속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한번 이런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생기면 평생 가는 병이구나, 평생 약 먹는 질환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질환이 왜 생겼는지를 알면 그거에 대한 방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why, 왜, 그걸 알아야 how,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현대의학이 why와 how를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워서 제가 약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많은 약들이 그 조제실 안에 있는데, 이 약들이 과연 환자를 정말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고, 또 임상을 계속하면서 이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성염증이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염증을 사실 사일런트 인플라메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침묵의 염증.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증이 있거나 발적이 있거나 부종, 가려움증 이런 것들도 없고, 뚜렷한 병 징후 발현도 없이 전신적으로 다양한 염증 인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신체 전역에 걸쳐서 조직의 손상과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증상이 없이 사일런트 인플라메이션이 진행되지만, 이게 만성염증이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이게 이행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가려움증도 생길 수 있고요. 아토피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극심한 통증으로 그때는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어지는 발현되는 전 단계에서는 사일런트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만성염증이 중요한 이유는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생리적 노화를 진행하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고혈압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을 만성염증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만성염증 때문에 임상적으로 그 질환을 보면요, 고혈압과 같은 혈관계, 그리고 대사성, 당뇨나, 그리고 골관절, 그리고 근육계, 또 신경계까지도. 신경계는 어떻게 만성염증이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신경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면역계 병변, 그리고 석회화, 그리고 암까지도 만성염증의 진행 과정에서 생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생기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why를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식이라고 생각해요. 먹는 거.
점점 그 음식이 이제 서구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도 많아지고 지방 섭취도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점점 산업화되면 될수록 가장 손쉽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다량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사실 밀가루고 또 밀가루가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밀가루가 많이 지금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것보다 요즘 아이들은 간식으로 밀가루를 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냥 편의점을 가면 밀가루 외에 요즘엔 좀 다양해지긴 했지만 뭐 밀가루, 과당, 설탕 빼면 별로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고당분 시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의 기능조차도 떨어지는 상황.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고당분 시계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장내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요. 우리 몸의 전신에 걸쳐서 점막에 미생물들이 뭐 코나 입을 통해서 장까지 많이 살게 되는데 이런 음식의 변화를 통해서요. 장내 환경도 변해요. 불균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독소가 많이 생기는 과정들. 그러니까 음식으로 통해서 지금 장내 환경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고 우리 몸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몸에 세포막으로 구성되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본다면 과거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훨씬 더 줄어들어 있는 상태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메가6가 증가되겠죠. 근데 이 오메가6가 증가되기 시작하면요. 그 자체가 염증성 물질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체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의 중요성이 가장 여기서 음식과 장내 환경 그리고 오메가3의 부족.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뭐 석기 시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그 정말 몇천 년 전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인간이 1대1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4대1, 그러니까 오메가6가 한 4 정도 되는 그리고 오메가3가 한 1 정도 되는 비율만 돼도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한 10대 1까지도 그냥 봐주자 이러는데 잘못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분들을 보면 뭐 20대 1, 30대 1, 60대 1 이제 이렇게까지 흘러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염증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이제 오메가6의 비율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만성 염증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로 또 중요한 건 여기에 플러스 지금 요즘에 뭐 사실 경기도 안 좋다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부터 어린 유치원생 아이들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과거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뭐 40대, 50대, 60대였다면 지금은 10대, 20대 우울증 환자의 그 비율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통계를 봤거든요. 10대, 20대가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아주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신적인 또 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딱 같이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몸에서는 그걸 염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스트레스 호르몬하고도 또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스트레스가 딱 가미가 된다. 그게 정말 가장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서 저도 지금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 앉아 있는 좌식 생활이 이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육체적 노동과 그 정신적 노동을 같이 하는 그런 직업군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만성 염증에 더 집중해서 먹는 습관 그리고 오메가3의 보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직업군이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딱 됐을 때 어느 순간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아토피나 천식 환자분들 되게 많이 관리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몸에 잘못된 면역 항체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뭐 음식물 알러지라든가 환경에 대한 알러지 반응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 그러면 아주 순식간에 그냥 바로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요. 앞에서 말했던 이런 많은 원인들이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면역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알러지성 항체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진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염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식습관, 그리고 우리가 식습관을 우리가 다 키워서 가축을 키워서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충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더 중요성이 더 가중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거는 오메가3 비율을 내 몸에서 늘리자.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자. 이렇게 아주 이론적인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이러한 만성염증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정말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실제 환자분의 케이스를 통해서 만성염증이 이런 질환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성염증이라는 말을 이제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